자, 7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절연체인데 이렇게 T간격이 좁은 게 이제 반도체고요. T간격이 넓을수록 절연체 혹은 절연체를 다른 말로는 이제 부도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도체, 유전체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 글씨 외상하네. 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반도체다 맞고요. 전기준도성은 아무래도 T간격이 좁을수록 이제 전기준도성이 더 좋겠죠. 그래서 A가 B가 좋다 괜찮고요. 단위부피랑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상온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절대 온도면 절대 온도 0도 절대 0도이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다 여기에만 붙어 있어요. 전도띠로 못 올라가고. 하지만 상온이란 말은 온도가 꽤 있다는 소리고 그 말은 열에너지에서 열에너지가 흡수해서 전도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는 1.1 일렉트론 볼트만 뛰어넘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9 일렉트론 볼트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전도띠가 T간격이 적은 A에 더 전도띠에 전자가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가 많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얘는 지금 하나가 도체고 하나가 반도체인데 지금 채워지지 않는 영역 여기를 우린 보통은 원자가띠라 부르는데 원자가띠랑 지금 전도 아니지 여기가 원자가띠죠. 이게 원자가띠 위에 거를 우린 전도띠라 부르는데 제 안에 붙어있단 말은 여기 위에 있는 전자 원자가띠의 맨 밑부분에 있는 전자가 그 다음 전도띠로 올라가기 매우 쉽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니까 이쪽이 이제 도체일 거고요. 이쪽이 이제 반도체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도체다 맞고요. 상온에서 전기능동성 당연히 이게 좋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니까 이 T간격을 넘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많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온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전도성이 있으면 보통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자 진동이 심해지면서 저항이 커져요. 그러면 전기전도성이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체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전자들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 다시 말하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그 열 에너지 때문에 전도띠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이렇게 그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그림보다는 이게 더 좋겠네요. 온도가 높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월등히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게 도체라면 반도체 이제 이런 형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은 거의 없을 테고,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전도성이 좋아진다. 도체는 반대다. 이런 상황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문제 빨리 풀어보죠. 1번 문제입니다. 수소원자 모형이고요. 원자핵 있고 이게 1번 궤도 같고 N이 1인 여기는 N이 2인 궤도가 있네요. N이 지금 2인 궤도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원자핵은 플러스 맞고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고 있죠. 전자간의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가 클수록 크다. 우리 보통 전기력 F는 비례상수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니까 거리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니은 이상하고요. 원자핵은 전기를 받지 않는다. 둘 다 똑같이 받죠. 작용 반작용해서. 그래서 기억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질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둘이 같은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 플러스 Q0라고 QA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QB 이런 식으로 놓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더 많이 벌어졌거든.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건 지금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지금 중력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QB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기력 받겠죠. 전기력 F 받을 거고 중력 MH 이렇게 받을 거고요. 근데 동일한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도 똑같이 그냥 M이라고 하지만 그냥 M이라고 할까요? 질량이 똑같을 거니까 받고 이렇게 전기력 서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상태인데 세타 1으로 그럼 세타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으로 벌어진 이 힘이 더 커졌다는 소리죠. 이게 더 벌어졌으니까 그럼 이게 더 커지려면 어떤 조건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같은
그거랑 상관할 수 있고, 지금 가에서 나로 가면서 가에서 나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접촉했다가 분리했거든요. 근데 접촉했다 때문에 서로 전하를 정확히 균등하게 나눠 가져요. 같은 금속이라면, 같은 크기의 금속이라면. 그래서 만약 얘가 10 플러스 2 이렇게 됐다면 플러스 6 플러스 6 이렇게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경우에 전기력이 얼마냐면, 똑같은 거리라면 R이라고 한다면 R분의 앞에 K 있고 R 제곱분의 20 되겠죠. 둘이 곱한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K R 제곱분의 둘이 곱하니까 36.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가 더 전하량이 많을지 B가 더 전하량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전하량의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나가 되면서 이제 같아지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A 더하기 B, 이게 산술기하 평균 루트 AB. 그러니까 A, B의 최대값은 결국 A랑 B가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죠. 수학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에서 A, B의 전하량 크기는 같아지죠. 둘이 접촉한 후니까 같아지고요. 같아지고, 가와 나에서 A 전하량 크기는 같다. 가와 나에서 A 전하량 크기 달라지죠. 왜냐하면 A가 많다면 줄어들었을 거고 A가 작으면 늘어났을 거니까. 그래서 같지 않다. 가와 나에서 B는 같은 종류로, 처음도 같은 종류, 둘이 A, B 같은 종류, 여기서도 같은 종류일 거니까 같은 종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번 문제. 여기는 R, 여기는 ER인데, 지금 보면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랑 C가 받는 전기력 크기가 같대요. 근데 방향은 반대.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 Q 제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얘도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럼 여기가 플러스 Q 제로면 얘는 마이너스란 소리죠. 일단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얘는 밀어내면 이제 당겨야 되니까 그 크기가 같대요. 크기가 같단 말은 지금 F 크기가 R 제곱분의 Q1, Q2 비례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R이 2배 차이 나니까 4배 더 작아야 되는데 같다는 거는 얘가 4배 더 전하가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Q0. 그래서 일단 전하의 종류는 BC가 틀리고요. 부호가 반대고요. 전하의 크기는 C가 B보다 4배 더 큽니다. 가와 나에서 A가 받는 전기의 크기 같겠죠. 왜냐하면 BC가 받는 힘의 크기 같으니까 A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겠지. 여기가 F면 여기도 이렇게 F 받을 거고, 이렇게 F 받으면 이렇게 F 받을 거니까. 자, 다음, 그럼 이거는 이제 5번.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면 원자 모형 있고요. 이제 N이 1번 궤도, N이 2번 궤도. 에너지 준이죠. 전자의 궤도가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죠. 그래서 N이 1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기억 이상하고. 이거 지금 내려왔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빛 형태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일 수도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만 빛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전자기파를 통칭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N이 1로 가면 이거는 자외선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빛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 같고, 전이하는 궤도에 관계없이 방출한 빛의 파장이 다르죠.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맞는 건 2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 다시 또 해볼게요. 5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파장이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파장이 나오면 일단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진동수로 바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전에 이렇게 진동수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곧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빛 에너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더하기 진동수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FP 이제 H 더하기 HFC가 HFA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이 4에서 2까지 에너지 차이가 결국 이거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될 거고요. 이거를 다시 쓰면 H 약분하면 HP 더하기 F 진동수가 진동수 A의 진동수고요. 근데 진동수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빛의 속도 C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람다 B분의 C 더하기 람다 C분의 C가, 여기서 말하는 C는 빛의 속도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람다 A분의 C. 그래서 C 약분하면은 결국 1. 그래서
A의 파장은 둘이 더한 게 아니고 결국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이 람다 A분의 1이라서 결국 람다 A는 람다 B 더하기 람다 C분의 람다 B 람다 C 이런 구조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상하고 광자 한 개와 C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합, 그러니까 에너지 합은 FA의 에너지 합, 그 4에서 2까지 내려온 거랑 같다. 이거는 괜찮네요. 근데 이 식이 맞냐 틀리냐를 볼 건데 이 식을 살짝 바꿔주면 이거거든요. 2, 3 빼기 2는 2, 4 빼기 2, 3 이거죠. 이거 하나 슉 넘어가고 이걸로 슉 넘으면 근데 결국 3에서 2 사이 에너지 간격이 4에서 3 사이 에너지 간격과 같다라는 건데 간격이 틀리잖아요.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 간격이.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고체의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띠틈이 있는 걸로 봐서 원자값 D와 전도띠 사이에 위에는 이제 반도체 혹은 부도체에 해당하는 소리겠죠. A는 전도띠 맞고요. B에는 전자가 여기는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에너지 준위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는 D는 에너지 준위의 결합이잖아. 원자과 D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아까 말했죠.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있는 거지. 원자과 D 내에서도 아래에 있는 전자랑 위에 있는 전자는 엄연한 에너지 차이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보시면 지금 어떤 부도체 같은데 적당한 에너지를 얻어서 뭐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얻어서 일부 전자가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양공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는 D 간격보다 더 높이 얻어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작다가 아니고 크다 해야 되고요. B는 우리는 이걸 양공이라고 부르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A와 B는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띠에는 위에 있는 A는 전자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양공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 이렇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실제로 양공은 구멍이니까 구멍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게 양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전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앞으로 가면 반대로 양공은 마치 뒤로 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보통 이제 반대로 간다고 말을 해요. 점화뇽 대표적인 반도체이고요.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전도띠에 전자가 아예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열 에너지 때문에 전도띠도 조금씩 올라간다. 전도띠로 올라갔으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전도띠로 조금씩 이렇게 전자가 올라가면 여기 이제 양공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점화뇽의 전기 전도도는 절대 온도 300이 0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300이면 여기에 자유전자도 생기고 양공도 생기기 때문에 더 전기 전도가 높아지겠죠. 상온에서 점화뇽의 원자가 띠는 전자로 모두 채워져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고 점화뇽 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